강철이를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친구도 적이 된다. 귀궁 11화 그 누구보다 강철이를 이해했던 이무기 비비가 사랑에 물든 강철이를 되돌리기 위해 열의를 제거하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건 왕실을 무너뜨리려는 맹인 술사 풍산. 지금부터 밝혀질 이 두 존재의 위험한 거래와 왜곡된 우정. 당신이 알던 비비는 이제 없습니다. 귀궁 11화 예고편에서 비비는 전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비비는 강철이의 오랜 벗이자 같은 종족인 이무기로서 그를 돕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고에서는 강철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열의를 제거하려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강철이의 감정이 너무 인간 같아졌다는 것. 비비는 강철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입니다. 같은 이무기이며 서로를 신뢰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존재. 그런 그가 느끼기에 요즘 강철이는 인간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무기가 가져야 할 무심함, 신성함, 냉철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열이라는 한 인간에게서 감정적 동요를 보이는 그의 모습은 비비에게 심각한 위기로 느껴집니다. 비비가 보기에 사랑이란 감정은 인간에게는 숭고할지 모르나 용이 되려는 존재에게는 독입니다. 욕심, 기대, 애착이 모든 것은 승천을 가로막는 무겁고 더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강철이는 열이와 함께 있으면서 점점 더 하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비비는 이것을 사랑이 만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비비는 내부에서 거대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강철이를 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의를 없애는 것이 그에게 고통이 될 것이란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당장은 아파도 결국 강철이를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리죠. 이 선택이 무서운 이유는 비비가 의도적 악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강철이의 운명을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기로 결심한 인물입니다. 이런 비비의 결정은 오히려 시청자로 하여금 더 큰 혼란과 슬픔을 자아냅니다. 강철이는 자신이 인간에게 품었던 분노를 열의로 인해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비는 그 모습을 보며 강철이가 강철이답지 않게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괴리는 결국 두 친구 사이에 파국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열의를 납치하여 풍산에게 넘기기로 하는 선택은 단순한 적대가 아니라 비비가 감정의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무기 강철이의 편이 아니라 강철이를 위한 폭력을 감행하는 냉혹한 조력자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비비와 열의의 대립선이 본격화됨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 두 존재는 단순히 강철이를 사이에 둔 삼각구도만이 아니라 인간 감정과 신성한 본능, 용이 되는 길과 사랑하는 길 사이의 철학적 충돌을 보여주는 존재로 확장될 것입니다. 비비는 지금도 갈등합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강철이의 승천인지 아니면 강철이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지키는 것인지 그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강철이를 위해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비는 이번 11화에서 본격적으로 비극을 이끄는 숨은 주역이 됩니다. 이후 전개에서 강철이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경우 그는 비비를 적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시청자 역시 비비를 미워해야 할지 연민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궁이 만들어내는 인간성에 대한 고민이고 비비라는 인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귀궁 11화 예고편의 가장 충격적인 전개 중 하나는 비비와 풍산이 손을 잡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욕망과 목표를 따라 움직이던 두 인물이 처음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며 귀궁의 세계는 더 복잡한 정치, 감정, 신령의 다면적 충돌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 풍산은 비비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열의를 넘기면 부적 장사는 그만두겠소. 한쪽은 강철이를 위한 헌신을 이유로, 한쪽은 정치적 복수를 위한 협상을 이유로. 서로의 욕망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순간입니다. 풍산은 귀신을 다루는 술사로서 이미 팔척기를 움직일 수 있었던 강대한 존재입니다. 그가 열의를 납치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열의는 왕에게 가까운 자이며 넙덕의 후손이며 왕실의 약점을 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풍산에게 있어서 열의는 단순한 귀신 잡는 무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왕에게 약점을 안겨줄 수 있는 존재이자 자신이 조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변칙 변수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강철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강철이가 왕실을 지키는 존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풍산에게 위협이 됩니다. 풍산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여러 장치를 통해 대비와 연결되었고 왕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방해물은 열이입니다. 하지만 풍산은 직접 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비비와 거래를 하며 열이를 스스로 넘겨오게 만듭니다. 이는 단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이기도 합니다. 열이를 해치는 손이 자기 것이 아니라면 향후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비는 강철이가 열이와 함께하며 인간적 감정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이미 강철이가 인간의 눈물에 물들고 사랑의 마음을 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결코 용의 길, 승천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잔인한 결단을 내립니다. 강철이를 위해, 강철이를 인간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열이의 제거를 직접 결행합니다. 이때 풍산과의 거래는 감정 없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비의 절망이 만든 자기 파괴적 선택입니다. 그는 자신이 결국 강철이에게 미움받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이를 지키려는 자는 단 한 명, 강철이뿐이기 때문입니다. 왕도 가섭스님도 열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비비와 풍산이 손을 잡은 순간 열이는 사랑 때문에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게다가 이 거래는 이무기와 인간의 욕망이 결탁한 최초의 순간이라는 점에서 깊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무기와 인간, 신과 인간이 서로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구조는 귀신과 인간이 적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결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귀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귀신보다 더 잔혹한 건 인간의 마음, 그리고 사랑보다 무서운 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집착이라는 것. 이 장면은 단지 열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드라마의 최종 국면, 즉 강철이의 선택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그는 열이를 구하고 인간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열이를 포기하고 다시 이무기로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풍산과 비비의 거래는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는 예고장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사랑은 구원이었을까? 파멸의 시작이었을까? 비비는 강철이를 위해 열이를 넘기고 풍산은 복수를 위해 그 손을 잡는다. 귀궁 11화, 두 욕망이 맞닿은 이 거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다. 강철이의 선택을 뒤흔드는 마지막 함정이다. 이제 강철이는 묻는다.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괴물이 될 것인가? 비극의 문은 이미 열렸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